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사회자를 맡게 된 최주아입니다. 3조, 공간 던지기를 하여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3조가 숫자면 6조가 그림면입니다. 그림면이 먼저 나왔으므로 6조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산성진 2반장 나와주세요.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팀 이완 순서로 나온 이여진입니다. 저희는 적극적 안락사란 용어를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제3자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자기결정권 98항과 14에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유로운 발언권, 자기결정권과 함께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을 뜻한다. 따라서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행복 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뉴스에 따르면 국민의 76%가 적극적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대신 행복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민의 76%가량이 입법화에 찬성을 했다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불침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 죽음을 지연시키지만 방관하여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치료를 멈추고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에게는 심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에 반해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 대신 평온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적극적 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문조사 결과 적극적 안락사의 찬성이 58.7%가 됩니다. 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을 기다릴 때 고통보다 평온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불침 환자의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자가 불치병을 가지고 생활할 때의 부담은 환자의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홀로 고통을 겪는 가족을 보며 느끼는 마음의 부담, 고통을 겪는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부담, 삶의 마지막까지 고통을 느끼다 간 가족을 생각하며 느끼는 부담을 생각하면 최소한 삶의 마지막만큼은 고통 없이 가족들의 곁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불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불치 환자의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의 3가지 이유를 들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측 2반장 나와서 발언해주세요. 대한민국은 3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2반장 김예림입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제3자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저희는 3가지의 논거를 들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저희 사회는 자살, 사형 등 생명을 끊는 이 모든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생명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고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밝힌 바로는 벨기에에서는 안락사 제도를 합법화한 후 안락사의 통계층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생명을 쉽게 보는 생명 공식 풍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제네바 선언에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의사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저소득층 부부 바버라 와그너와 랜디 스트룩은 각각 폐암과 전립선 암에 걸려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비싼 치료를 거부하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 목록에는 조력 자살 비용을 대주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면 내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가누되는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인간을 제거하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극한의 상황에 마주친 사람의 결정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랜 질병과 아픈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연 이성적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이성적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랜 투병을 한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껴 적극적 안락사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9.4%는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락사의 선택이 아닌 호스피스, 원활의료 같은 정책을 확대해 정식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극한의 상황에 마주친 사람의 결정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근거들로 저희 이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응답자의 69.4%는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락사의 선택이 아닌 호스피스, 원활의료 같은 정책을 확대해 정식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극한의 상황에 마주친 사람의 결정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근거들로 저희 이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2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생각한 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적극적 안락사가 일단 환자만 가능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자 중에서 이제 병을 더 이상 이제 불치병을 가진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고통에 시달려서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쓰는 적극적 안락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 수동적 안락사와 비슷하게 전문가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불치병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의료 기관에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허용을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회로 미국을 들으셨죠? 저부터 이제 암을 치료하러 갔는데 그게 비싸다면서 조력 자살 비용을 내주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와는 차이가 다릅니다.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주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사회적 간호의 죽음은 제가 말한 것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혹시 미끄러운 경찰들 문제 들어보셨나요? 네. 미끄러운 경찰들 문제처럼 이 적극적 안락사가 저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의 목적과 달리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경우인데 적극적 안락사를 범죄로 다른 자살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원래 목적이 이탈될 수도 있는지 이제하고 되는지. 그 말은 제가 먼저 말했던 것과 따라서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맞으셔요. 근데 여기서 이게 벨기에가 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죽는 통계가 더 많아졌다나요? 일단 통계가 많아졌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벨기에의 적극적 안락사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와 같은 혼자만 가능하고 이런 국장상 과정을 걸치지 않고 이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들었는데 거기서는 일단 치매 이상통을 주소만 안 되는 치매 환자까지도 안 되긴 했는데 벨기에도 그 정도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세요. 불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완화 치료로 고통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굳이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완화 치료를 하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완화 치료를 해가지고 고통을 줄여준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써야 되죠. 하지만 그런 완화 치료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은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는 이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고 소중하다 해서 생명을 비준하고 이것은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자살 내용이 쓰이면서 생명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는 명백히 다릅니다. 자살의 한 종류로 적극적 안락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던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서 오직 고통에 너무 큰 고통에 다다른 한계에 다다른 환자만 적극적 안락사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벨기에에서 이번 그 자녀를 다섯 명을 살해하고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게 저희 나라에 이게 과연 저희 나라에서 그게 맞을까요? 벨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벨기에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적극적 안락사에도 단계가 있는데 벨기에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허용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환자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통에 다다려가지고 한계에 다다른 아니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고통에 다다른 한계에 다다른 이제 그것만 딱 하기 때문에 벨기에와 같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정답을 진행하기 전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조는 준비 시간 1분을 사용하셨음을 축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성팀 반박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팀 반박 순서로 나온 이어진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팀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 둘째, 자발적 안락사가 아닌 비자발적 안락사를 할 수 있다. 셋째,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다 한계에 다다른 환자와 전문가와 의사,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의료기관의 허락까지 받은 후에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하게 되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 또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주장의 근거로 생명을 쉽게 보고 생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소중하며 위에 설명한 대로 불치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다 한계에 다다른 환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의 한 방법으로는 적극적 안락사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 미국에서 암치료 대신 조력자살 비용을 줬다는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확연히 다르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서 암치료 대신 조력자살 비용을 대는 것 또한
안 되고 조력 자세 또한 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불치병 환자만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하기에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의 근거로 벨기에에 적극적 안락사가 도입된 이후에 죽은 사람의 통계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벨기에는 위에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와 적극적 안락사의 단계가 다르며 벨기에와 달리 우리나라는 불특정 환자가 가족, 의사, 전문가 등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과 각자 나와주세요.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팀 반박 순서로 나온 진수현입니다. 상대팀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둘째, 불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셋째, 불치 환자의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근거로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웰다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호스피스 결정권을 확대하고 완화 치료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완화 치료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고 또 다른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은 환자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는 상대팀께서 들었던 근거들이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고 근거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하는 저희 팀의 주장은 모두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 교차 시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하자면 이제 안락사 제도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웰다잉이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시다면 호스피스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나요? 가정용 호스피스 제도 네, 호스피스가 뭘까요? 웰빙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그러니까 규범 포기는 비확정. 웰다잉이라는 뜻이 아직 정의가 없긴 하군요. 그러면 반대팀께서 생각하신 정의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에 좀 웰다잉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웰다잉이라는 것에 무엇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웰다잉이라는 것의 정의를 지금 내리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웰다잉이 어떤 뜻인지 웰다잉의 정의를 듣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품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말한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딱 들어가지 않을까요?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아닌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 죽기를 그냥 준비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다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말한다. 네, 품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말한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딱 들어가지 않을까요?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아닌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 초점을 맞췄으나 잘 죽기를 그냥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하는 내용이 여기서 왜 다행히 그러면 이 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말한 불치병 환자의 경우 그 수동적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면 치료 장치를 떼고 그런 편안한 준비를 맞이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적극적 안락사가 그런 준비에는 딱 맞을 것 같은데 적극적 안락사를 하지 않고 완화 치료를 한다면 더 나은 그럼 완화 치료가 어떤 완화 치료가 이거는 호스피스 제도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 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입니다.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의료일까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돕는 그렇다면 여기서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 대신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정부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적극적 안락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부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적극적 안락사는 이 고통에 다가가지고 한계에 치닫는데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아야 저런 적극적 안락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호스피스랑 완화 의료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의료진과 함께 이렇게 환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안 하여도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걸 받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인과 호스피스 제도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하는 대상으로는 불치병 환자이므로 이미 치료가 불가능해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것은 이게 심리적 불치병을 가진 환자라면 그런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체적, 육체적으로 불치병을 가진 환자는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약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찬성팀 요약자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 찬성팀 요약 순서로 나온 김지은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의 보충할 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와 자발적 안락사가 아닌 비자발적 안락사를 할 수 있다와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불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와 환자의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하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팀에서 이를 무시하고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은 저희 팀에서 반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팀은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적극적 안락사에 허용한다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팀 이렇게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팀 요약 순서 남수빈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팀 구충할 점과 저희 팀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팀에서는 조용한 죽음을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불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받을 수 있다. 불치 환자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인간 생명 존엄하고 소중하다.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우려가 있다. 극한의 상황에 마주친 상황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씀하시는 고통 없는 조용한 죽음이 어떠한 중요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하고 일생에 단 한 번만에 부른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팀이 강조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하다라는 중요성은 신이 주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가치와 중요성에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 팀에서는 이를 반대하시고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 주제에 문제가 있음을 저희 팀에서 반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 적극적 안락사를 활용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체 교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저희가 궁금한 점은 첫 번째 주장을 펼치실 때 근거로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이것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 여기 보면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 노력을 한 뒤에 환자가 원해서 환자가 이제 고통에 너무 치달려서 한계에 치달은 다음에 원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하는 걸로 돼가지고 이것에 반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팅 대상 차원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용과는 나는 인간 생명의 해로움이 어떠한 상황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상황이 해당이 안 되는 사실인가요?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떠한 상황인데요? 나이팅게일 선서가 인간의 생명에 위배되는 일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어떠한 일이죠? 인간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일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것에서는 제 관점으로는 신체적으로 오는 고통을 통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과 신체적으로 오는 고통이 이 고통을 맞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 안락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평안한 죽음을 막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 인간의 목숨 대신 인간이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호스피스 제도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스피스는 그 편의 임종을 도와주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말기 환자의 마지막 남은 생을 돌봐주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라는 의미로 말기 환자의 정신적으로 돌봐준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돌봐준다 했는데 제가 계속 말했듯이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 대상 불치병 환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법을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 뒤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잠시만 다시 한번. 저기 적극적 안락사를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치병 환자고 불치병 환자는 이미 이 호스피스 제도를 쓰고 난 뒤에 적극적 안락사를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호스피스는 이 호스피스도 말기의 환자에게 이제 하는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 고통을 이렇게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한 건가요? 네. 제가 말한 것은 적극적 안락사를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보조 장치를 붙이고 살아갔거나 보조 장치가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보조 장치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보조 장치를 듣게 된다면 이미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될 것이고 보조 장치를 쓰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를 해가지고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하실 거 있나요? 광의의 웰다잉이라고 있는데요.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는 연명 의료 결정, 즉 존엄사를 넘어 후인의 죽음을 위해 이제 호스피스는 연명 의료 결정 확대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런 광의의 웰다잉이 적극적 안락사를 대신에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까요? 광의의 웰다잉과 호스피스 제도 같은 것은 이 보조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보조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소극적 안락사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를 하는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보조 장치를 벗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웰다잉과 호스피스 제도를 쓰면 이미 보조 장치를 벗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보조 장치를 벗는 순간 고통이 느껴질 텐데 이 고통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분에서 정신적으로는 어떤 걸 하고 육체적으로는 하면 된다면 보조 장치를 다시 쓰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광의의 웰다잉은 남의 삶을 의미 있게 광의의 웰다잉은 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 안락사를 한다면은 이게
적극적 안락사가 야근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극단까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에 어떤 욕구가 가미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냥 의사 조력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 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사 조력 자살을 하게 되는 네. 사람? 요구를 받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하라고 요구를 받는 경우요? 그런 요구를 받는다는 경우는 저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게 호스피스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 안락사가 된다면 이제 많은 생명이 아사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제 전체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적극적 안락사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질문 못하시면 질문을 말기 환자는 진통제도 통하지 않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편도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서서히 밥을 주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히스피스 제도가 그럼 보조기기를 빼고 보조기기는 이제 진통제가 포함이 되는데 말기 환자는 진통제도 들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대답이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제가 다른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진실한 대화를 거쳐 고통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극복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적극적 안락사를 통해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진실한 대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팀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팀 마지막 초점 순서로 나온 이수정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존엄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입니다. 저희 팀이 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가질 존엄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를 강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지 한순간의 고통이지만 삶은 기다린 고통이다. 아마도 속인 명언을 아십니까? 이상 삶이 고통스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이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여 행복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락사는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영어처럼 삶을 오래 가는 고통이라 힘들지만 한순간의 고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희 팀의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인간으로서 가질 존엄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적극적 안락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팀 마지막 초점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번 주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팀 반박점사 순서가 디베이트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중요함입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까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화 아십니까? 그 신화에서는 기회를 안 버리는 개인 동물이 있는 자였는데 어디까지 지나간 존재를 묘사합니다.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물을 잡아야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뒷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선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희 팀에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생명은 단 한 번 주어지며 죽음은 반복할 수 없다는 중요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은 소중하고 반복할 수 없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에 대한 디베이트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